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채용 규모가 줄기도 했고 또 이미 기업에서는 수시 채용, 또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대학 졸업생들이 뚫고 가야 할 길은 정말 험난하기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학력, 고스펙 속에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 실질적인 취업 전략, 그리고 나의 적성과 맞는 직업 찾기, 그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취업진로학회 이사, 또 원광대학교 학생성공처 이윤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이윤선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 즉 대졸의 취업률 현실이 좀 어떤지 짚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여러 방송 미디어 매체에서 지금 대졸 취업률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실제 교육부에서 올해 초에 그 대졸 취업률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네. 취업률이 61.1% 가량이 나왔어요. 네. 이 비중은 이제 이게 높은 비중인지 낮은 비율인지를 살펴보려면 이전 연도의 취업률을 살펴봐야 되는데 2015년도에 65% 가량의 취업률이었는데 그동안 쭉쭉 떨어져서 현재까지는 61%라는 그 취업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실은 작년 졸업생의 취업률의 비율이 아니라요. 이게 2020년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학생들의 취업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율을 찾는 방식이 원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로 취업률을 이제 구하는데 네. 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자들도 있어요. 개인 창작자라던가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참고해서 취업률을 발표하려다 보니 좀 기간이 좀 2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불안한 취업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야 이제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네. 기업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환경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마음껏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고용에도 이제 이게 타격이 미쳐서 아마 취업률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시죠. 네. 3고 현상,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지금 닥쳐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적신호가 켜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번 올해 8월 기업들 835곳을 토대로 채용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채용 네. 계획이 어떤지. 그랬더니 한 자릿대 수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비율이 38.5%. 그런데 세 자릿수까지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업이 2.5% 정도는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 컨텐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의료, 신발 제조업체 쪽에 그 채용이 좀 그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는 좀 끝나가는데요.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내년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년의 전망을 생각해 본다면 내년에 이제 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야 채용의 전망도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미디어들을 보면 코로나 재유행이라거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문제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도에 채용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보니 일단 기계전자, 철강, 반도체 분야는 그래도 호황으로 좀 고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그 금융업, 특히 인문 계열들이 많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 분야가 그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고 있고
부실여신 증가 위험 등이 있어서 그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투자나 또는 고용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미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서는 이 기업들도 좀 정기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9월, 이 봄, 가을에 좀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수시 채용, 또 경력직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경향이 좀 언제부터 생겼다고 보십니까? 최근 기업체들이 이제 공채, 그러니까 정기 공개 채용이라고 하죠. 네. 그걸 점점 줄이고 수시 채용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기사들을 보면 갑자기 기업들이 왜 그럴까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은 이렇게 정기 공채가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돼요. 일본이나 한국, 대다수는 이제 수시 채용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 이제 전후로 삼성이 처음으로 정기 공채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채용을 암암리에 원하는 사람을 이제 채용한다라는 그런 묵시적인 채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 채용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했는데 네. 당시에는 뭐 IT 컴퓨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워낙 이제 IT 쪽의 발달과 함께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2018년도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보니까 코스닥 기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수시 채용이 11.8%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하반기가 되니까 이제 30.7%까지 올라간 거예요. 과연 그러면 역전되는 시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20년도 하반기에 드디어 역전. 이제 공채를 하는 기업이 39.6%로 이제 떨어지고 수시 채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5대 그룹사 중에 5대 그룹사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시 채용으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시 채용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여쭤보신다면 아마 코로나19 그 이후로 더 이제 급격하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하면서 또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경력직만 선호하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좀 이런 사회 흐름을 좀 알고 이런 채용 방식에도 좀 익숙해지면서 대처를 해야겠어요. 네네네. 최근 이제 수시 채용 방식에 우리 대학생들이 선배님들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취업을 해야만 하는 그 단절된 사회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저렇게 취업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준비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지고 선배님들 취업 준비는 어떻게 했는데요?라고 말씀 이제 여쭤본다면 보통 4학년 3월 달과 9월 달 1년에 2번 이제 정기 공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이력서를 넣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 4학년이 되면서 희망하는 기업을 찾아서 이곳저곳 이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선배님들과 같이 가면 안 되고 이런 추세를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과거의 사람들, 우리 세대들은 월급만으로 가족을 꾸리고 그런 세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쳐. 근로소득,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대가 돼서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본인이 돈을 투자하기 위해선 10만 원이건 또는 100만 원이건 투자를 하기 위해선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선 업종들을 알아야 되고 업종의 경영 형태를 알아야 본인이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투자만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건 우리의 노동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 투자하듯이 기업을 탐색하듯이 우리가 노동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을 탐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한번 팁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뭐 경제신문을 많이 봐라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경제신문을 보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첫 번째는 그 주식 시장에서 최근 업종별 트렌드가 이러니 골라서 투자하세요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년 업계 지도라는 책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투자자들을 위한 책자죠. 그 책자를 보면은 어떻게 업종들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업종별로 매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보를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경제신문부터 보면 이게 또 단절된 소식이라 얻기 네. 힘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금융 같은 금융이라는 곳의 키워드에 가면 해당 업종별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살펴보는 걸 전 두 번째 한번 권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때 이제 매일매일 오는 경제신문들이 그 내용 속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대학교 시절부터 준비를 한다면 4학년 때 기업을 탐색하고 1년 내내 지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진로를 우리 청소년 시기부터 좀 빨리 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우리나라 입시 상황상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좀 성적 맞춰서 간다 이런 말이 여전히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실태를 좀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이제 교수님은 대학생한테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진로 교육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중고 때 대학을 입학하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이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수업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비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생 때는 대학 시절에는 정말 그 이후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인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게 대학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경제인의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직업이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모르고 입사를 하고 직업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실은 정말 대학 때 진로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과거에는 좀 다른 형태의 진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마인드로 진로 상담들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흥미, 가치관, 성격, 적성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내재적인 부분들의 가치를 좀 찾아서 그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았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가운데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는 기업의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기업에서도 각 개인들을 평생 고용하겠다라는 다짐을 잘 못하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개인 경력 관리를 기업에서 해줬어요. 입사하잖아 그러면 신입사원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필요한 교육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시켜줄게 해가지고 교육 네. 커리큘럼이랑 다 기업에서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업이 그런 경력 관리를 책임 못 져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형태로 경력 관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어디서 교육시켜야 되느냐? 그게 대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업까지만이 아니라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그리고 직장을 바꿨을 때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적응적인 차원의 진로 교육이 이제 앞으로 점점 필요해지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대학생이 딱 되고 나면 좀 캠퍼스 낭만도 즐기고 싶고 사실 그럴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좀 놀아야 한다, 대학 들어가면 놀아야 한다 이런 문화가 아직은 좀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좀 보시기에는 최소 이때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진로를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대학교 입학했으면 바로 진로 준비해야 되죠. 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정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캠퍼스의 낭만 즐겨야 하죠.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만큼은 캠퍼스의 낭만 즐기라고 권해요. 진로 고민하지 말고요. 정말 캠퍼스의 낭만 즐기라고 해요. 다만 내가 입학한 전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해하는 시간이 1학년 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학하자마자 진로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입학을 했다면 내가 입학한 전공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그 전공을 만약 마치고 나면 내가 어느 분야에 일할 수 있는지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는 1학년 때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고 선배님들과도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만 진로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전 최소 2학년 때부터는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네. 1학년 때는 들키고. 왜냐? 2학년 때 이제 진로 설계가 좀 되어야 경제인의 아까 준비했던 업계 지도도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은 뭔지도 이렇게 정하시고 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지 않으니까 대외 활동도 우리 팀워크 해가지고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해봐야 돼요. 그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데 전공이 나랑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직업과 관련된 전공의 교과목을 찾아서 수강할 필요도 있어요. 그 설계를 하는 게 2학년 때. 그러면 실제 2학년 때는 진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3학년 때는 설계된 대로 정말 자기의 스펙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취업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인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3학년 때죠. 그리고 설계한 대로 교과목을 찾아서 듣는 그리고 이제 토익이 영어가 필요하다면 토익 준비도 3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이 맞춰지는 시기를 3학년 때라고 좀 보고요. 특히나 이제 수시 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4학년 때 스펙 준비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4학년 1학기 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느 기업에 한번 지원해 볼까? 그 기업은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길까? 라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지원해 보는 시기가 4학년 1학기 그리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졸업 예정자로서 드디어 이제 채용에 이제 발돋움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우리 대학 생활이 충실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미리 교수님을 뵀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도 이 대학 진로 교육과 관련한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있다면서요.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거있냐면 고용 정보를 살펴보면서 대학 내에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많이 들으면 취업을 한 다음에 이직률이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어요. 대학 내에서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많이 들으면 진로 성숙도가 높아져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입사 후에 이직할 확률이 낮아질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 봤거든요. 네.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직률이 높아졌나요? 유의미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높은 거예요. 왜지? 대학에서 진로 취업 프로그램 들었으면 진로 성숙이 높아졌을 텐데 왜 이직률이 높아지지? 네. 그래서 결과에다가 이 교수님 뭐라고 작성하셨냐면요. 대학의 진로 취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약간 의심이 된다. 그래서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의 가설과 좀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걸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경력관이 아니라 경력 태도 자체가 지금 최근에 MZ세대의 경력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경력 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경력 성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내가 경력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채워져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경력 태도가 나눠진다고 보는데 과거의 X세대나 이 전통 기존 세대들은 경력 성공이 보통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물질적 성공과 심리적 성공. 이 두 가지가 해결되었을 때 나는 경력 성공했다라고들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세대들은 이 물질적 성공, 그러니까 승진,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면 심리적 성공도 같이 따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나는 성공했다라는 경력 성공 마인드를 갖는다고 하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이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물질적 성공이 나아졌다고 해서 심리적 성공이 따라가는 비중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성공했다라는 그 경력 성공을 안겨주려면 물질적 성공과 따로 심리적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직률은 이제 별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연구해보고 싶어서 대학생들을 토대로 진로 취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수하면 이 아까 그 별도로 나눠지는 걸 최근 그 신세대들의 경력이라고 해서 새로운 성격, 뉴 커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 커리어의 태도가 올라갈 것이다. 진로 취업 프로그램이 올라지면 이게 또 뉴 커리어에 대한 경력 태도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한번 실시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정말 뉴 커리어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수의 분들은 그러면 대학에서 진로 취업 프로그램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학이 어떤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냐면 졸업을 한 다음에 니트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니트족이라고 한다면 일도 안 하고 졸업을 했는데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받는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트족 중에서도 구직을 하고 있는 니트족은 그나마 괜찮아요. 문제는 비구직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 졸업생들이 해마다. 그 말은 뭐냐면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과거의 연구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뉴 커리어 태도가 형성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용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일을 찾겠다라는 그 고용 가능성의 의지도 높아진다라는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구직 니트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뉴 커리어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에서는 뉴 커리어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 때문에 이직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이제 MZ 세대들의 자기주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한 자기주도적인 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직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고 물질적 성공과 심리적 성공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런 거 하고 있죠. 뭐 취업하면 꽃다발 집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입사하면 테이블에 바로 다이어리랑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입사원들이 더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이야기들은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취업의 길, 그러나 길을 만들고 또 찾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국취업진로학회 이사 원광대학교 학생성공처 이윤선 교수와 함께하는 전북톡 이 사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취업 준비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